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이 공무원들을 조지고 있어요. 경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이게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지금 정부의 새로운 기자에 이거를 못 맞춰주면 전부 다 갈아야 된다라는 일종의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경상북도가 벌써부터 경상남도가 눈치를 보면서 이게 뭐죠? 홍준표는 대구시장이라 그렇다고 치고 이 경상남도지사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던 경상남도가 지금 발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듯합니다. 경남도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재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협조합장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방사능 공포로 인해 수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걸 요청을 했는데 이건 경남도 입장이기도 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가 방류를 어찌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로서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이고. 얘네들 얼마 전에 기억나시죠? 홍보 예산 나눠주고 이 지역 기업들한테 300만 원씩인가 홍보 예산 나눠주고 네. 후쿠시마 방류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든 감추는 광고하라고 시킨 거잖아. 그건 네.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시.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있냐, 경남도까지. 그래서 결국에 아니 그러면 어쨌든 경남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그렇죠. 특히나 경남이 민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일본산 수입 해산물들이 주로 경남도가 양식하거나 생산하는 작물들하고 부딪히는 게 특히 많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수협 조합장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방사능 공포로 인해서 수산업이 피해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오염이 안 돼 있다는 거지. 오염 안 된다고? 그래서 지네들이 지네 앞바다에서 가리비 키우던 거 때려치고 일본산 붉은 가리비 수입해서 팔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지네가 키우던 멍게 우렁생이 안 키우고 일본산 멍게 수입해가지고 그거 팔아먹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네들은 안 먹을 것 같은데요. 지들은 안 먹겠지. 팔기만 하겠지. 당연히 못 먹지. 와 이거를 그리고 지금 많은 말씀들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수산물과 관련한 가장 큰 수입 통로가 다 동해안 쪽이잖아요. 그죠. 특히나 부산하고 울진 쪽으로 일본에서 페리들이 다 그것들이 다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25톤 카고 2대 정도가 들어온대요, 매일 페리를 타고. 그래서 그걸로 갖고 그 안에서 고기들을 퍼가지고 이 소형 화로차들한테 나눠 실어주고 이걸 전국으로 돌린다는 거야. 근데 그 과정 중에 검수를 하느냐? 거의 안 해요. 자동차 바퀴나 차량이 있는 데만 좀 긁어보고 그냥 수산물 자체 물속에 들어가고 고기를 잡아갖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검사 없이 그냥 지나가고 그냥 화로니까 빨리 내보여야 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간이로 약식으로 통과는 시켜주고 있다는 거지. 아무튼 뭐 이제 경남도 이렇게 했으니까 뭐 부산이고 다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겠네.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왜 아까 이거 국정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하겠다.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블랙리스트죠. 왜냐 이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뭐 했습니까? 처음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환경부에서 산하 임원들의 사퇴 동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라고 했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있지도 않았지만 김은경 전 장관이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거 2년짜리야 또. 윤석열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 같이 가는 거야. 국정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라고 말했지. 뉴스 다 나왔지. 징역 2년 확정이야 이거. 그래서 새로운 차관을 어저께 임명을 하면서 그제. 그저께군요. 장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탈원전과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갖고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못하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장관들한테. 그 잘린 차관은 네. 탈원전에 관한 또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관한 뭔가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렸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번에 있는 울진에 들어오는 MSR하고 어떤 형태든 연관고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탈원전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SMR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전이 아니다? 아니, 이것도 원전으로 쳐요. 그래서 이렇게 원전에 대한 가동이라든지 증설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친환경 발전 설비라든지 이런 쪽에 같이 투자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탄소세에 맞아 죽어. 아리백이 있다니까, 너는 모르는 아리백이. 응? 그건 모르지.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던 그 기조전력 수준이 30% 이쪽 저쪽을 늘 유지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 가동률을 높이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 전기를 생산해 갖고 우리나라가 수출품을 만들잖아요. 2025년 지나면 수출을 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함으로써 생긴 탄소세를 물어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4% 미만으로 있던 친환경 발전 수치를 10% 가까이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계속 꾸준하게 사업 유지를 하게 되면 아마 2025년 30년도쯤 가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25에서 이제 50% 가까운 녹색 에너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다 때려 엎고 있는 거야, 지금 얘네들이. 이 정부가. 문제는 얘들이 이렇게 때려 엎고 이 정권이 정말 끔찍하게도 더 그 수명을 유지해 간다고 하면 나중에 기조를 바꿔도 이걸 되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맞아서 그런지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갑자기 적극 강조하고 나섰어. 이게 결국은 올해 이거... 가뭄이 들 거라고 늘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작가 TV는. 그 가뭄에 들어가는 해가를 위해서 기존에 개발할 수 있는 수자원이 없으니까 그나마 수자원이 유리한 한강이라든지 낙동강 수계에 있는 수자원들을 다른 쪽에다 연결해 갖고 하는, 결국 국토 대운하를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명박이의 부활인 거죠,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환경부가 지금 거의 개발 환경 파괴부가 된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서 지금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특히 울진에다 발전소를 짓는다는 말을 듣고 딱 느낀 게 문재인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으로 마지막에 준공을 해놓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울진 아파트의 풍력단지. 지금 울산 앞바다 쪽에 있는 풍력단지를 조성해갖고 거기서 전력을 생산해가지고 그거를 수소로 만들어가지고 수소 에너지 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풍력 발전소. 네. 이거 날아간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 돈이 이쪽으로 투자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서남 해안 쪽에 있는 풍력단지들.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풍력하고 태양열을 같이 합쳐가지고, 왜냐면 그쪽에 많아요. 그 태양열 기존에 있는 단지들이.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이제 컴플렉스를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진 걸로 호남 지역에 들어가는 전기를 충당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 뭐 이런 계획들을 구체화시켜 왔는데 이것도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주에도 벌써 지금 해상 풍력 단지를 뭐 다시 할 것 같네요. 네. 재심의하라고 했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게 태양력과 풍력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관련돼 있는 거의 모든 사업 프로젝트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 무너질 걸로 보이고 제주는 아니네요. 네. 똑똑하게 생각하는 산업부 장관이나 또는 이와 관련된 그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날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건 만들어서 탄소세 물어가면서까지 해외에 팔려고 하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친환경 발전소를 지을 거 아니면 외국으로 들고 나갑니다. 라고 분명히 반대 보고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거 안 하면 자른다잖아요. 그러니까 자른대잖아. 그리고 잘랐잖아.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정부 기조에 맞춰가지고 친환경 모르겠고 세계적인 추세 모르겠고 우리는 그냥 원자력이야 라고 가는 거죠. 환경부 장관이 벌써부터 돌아섰으니까 얼마나 환경부가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하는지 두고 봅시다. 안 잘리려고 그렇게 살고 싶은지. 그래서 진짜, 진짜. 잘렸던 사람은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산업실장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잘리고 나서 새로운 사람은 뭐냐면 석유산업과장, 원전산업정책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친환경 에너지 차관을 자르고 원자력 전문 차관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5월 2일 날 슬그머니 울진군이 SMR 5개를 짓는다라고 수소단지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거고 경상남도가 폐기물이 뭐 중요하겠어요? 오염수가 뭐 중요하겠어요? 뭐 이런 개소리를 끌고 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탈원전 정책의 폐기와 원전 산업의 본격적인 어떤 강화 그리고 그 중심에 경남에 있는 기존에 이제 고리부터 시작되는 경남, 울진, 이 위로 쭉 경주 이렇게 연결돼 있는 이 원자력 발전의 벨트들을 그대로 활용한 상황에서 원자력의 수요가 늘어간다는 거야. 다른 쪽에는 신규로 지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까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이 또 무슨 말을 했냐면 7월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 만약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이 되면 수산기금 1,750억 원을 이용해 수산물을 수매하고 수산물 할인 행사를 열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뭔 소리야. 조심하셔야 돈을 좀 돼요. 보태줄 테니까 오염이 돼도 그냥 불안해하지 말고 먹어. 방사능 먹으세요. 우리가 싸게 네. 해드릴게. 1,700원 드릴게. 1,700억 드릴게. 1,750억 원. 네. 이게 정책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 지금 계속 나온 게 산업부 경우에서는 한국전력 구조조정,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산업 육성 이런 과제를 제때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서 잘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적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환경부 아까 말씀드린 거 역시 4대강 보활용 등 정책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라고 해서 아까 보셨던 환경부 장관이 4대강 보가 잘 된다. 잘 되고 그러니까 있다. 4대강을 지어갖고 보에다 물을 담자마자 물이 다 썩었잖아.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다 그거를 개방해갖고 풀어낸 거 아니야. 풀어내니까 강물 정상화되고 생태계 살아나고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방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앱시다 라고 하는 의견까지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이제 도로 닫고 거기에다 물 모아갖고 또 썩히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또 보호를 또 활용을 하려면 또 관련 업체들이 또 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부가 또 허가 다 안 해주고 또 강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관료 사회가 복지부동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김관진을 비롯해갖고 이명박 때 주역이었던 인사 김태효도 이명박 계열이에요. 그렇죠. 얘네들이 지금 계속해갖고 윤석열의 빈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왜 윤석열이 명박이를 좋아할까? 둘이 동업관계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럼 둘이 동업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돈이에요, 돈. 명박의 비자금하고 윤석열이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하고 그 돈을
쓴 만큼을 되갚아주기 위해서 명박이한테 일정 부분 권력의 일부를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인사를 통해 갖고 특히 안보 부분이라든지 지금 군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경제 부분, 역사 교육 부분 이 모든데 명박인의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와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 어? 그럼 이명박 시절에 했던 것들이 되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녹색 에너지 사업부터 4대강까지 전부 다. 녹색이라니 세상에. 핵발전소에 녹색이라니. 아무도 이거를 핵발전소를 녹색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린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만 이게 그린 에너지래요. 녹색이래요.